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현대인들을 위한 인테리어 이야기 인텔리어입니다. 저희 뒤쪽에 샘플들 많은데 저번에 이제 타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촬영 못 해가지고 오늘 좀 다른 샘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방음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거는 티맥스 제품이에요. 요즘 재질이 되게 우수하다고 평이 나 있는 티맥스 제품인데, 방음제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그 일반 인테리어나 가정집 이런 데서는 솔직히 보기가 힘들죠. 왜냐면 특수한 시설들, 뭐 녹음실이나 아니면은 뭐 노래방 이런 데 아니고서야 방음제가 들어갈 일이 많이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개인 이제 스튜디오, 방음 스튜디오 집에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찾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락 주세요, 인플루언서 분들. 방음제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되게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종류별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색상이에요. 위에 거는 색상인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두께나 밀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를 표현을 한 거고, 이건 얘는 뭐냐면 폴리에스터라는 재질의 방음제거든요. 이게 이제 방음제 재질이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란판 아시죠? 계란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붙여서 다 이어가지고 썼던, 옛날에는 그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계란판을. 요즘은 혹시 뭐 녹음실에 어디 가셨을 때 볼록볼록한 스펀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을까요? 외장재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일반 건물들에는 거의 방음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뭔가 특수한 인테리어를 한다 했을 때 이제 방음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외장 방음제예요. 이제 밖에다가 드러내서 방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스티로폼도 있을 거고, 스펀지도 있을 거고, 유리 섬유도 있을 거고, 미네랄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뭐 유리 섬유, 미네랄 이런 건 쓰질 않아요. 대기 오염도 되게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은 썼을 때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안 쓰신다고 보면 되고, 요즘 많이 쓰시는 게 이게 폴리에스터나 아니면 스펀지, 우레탄 폼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 스펀지,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스티로폼은 거의 그냥 싸게 간단하게 비용 안 들이고 한번 방음해보자 할 때 쓰시는 거고, 그 위로 이제 우레탄 폼이나 아니면 폴리에스터나 이런 용도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 방음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방음제를 뭐 폴리에스터를 쓰는데 나는 왜 폴리에스터를 쓰는데 방음이 안 돼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폴리에스터나 뭐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단열재를 보더라도 그 강도와 밀도에 따라서,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단열재 그 단열성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제도 똑같은 거죠. 한 겹이 그 소리를 한 번 막아주냐, 10겹이 한 번 막아주냐, 틀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강도를 K로 표기를 한다 치면, 만약에 40K나 45K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똑같은 45K인데 50T가 있고 100T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0T나 100T는 이제 두께의 차이거든요. 100T를 45K로 하게 되면 그만큼 밀도가 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50T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밀도와 이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방음제는. 이거를 시공할 때는 그럼 벽 밖에다가 이제 붙이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울럭불럭한 뭐 스펀지, 검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이런 벽에다가 본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냥 붙여요. 되게 시공이 간단하죠. 간단한데, 요렇게 지금 폴리에스터나 아니면은 우레탄 폼이나,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소핑크라고 우리가 바닥에 단열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구를 치고 나서 벽을 하나 더 만듭니다. 한 100T에서 150T 정도 되는 벽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안에 넣고 쳐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녹음실을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음은 분명히 막 볼록볼록하고 그런데 방음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안에다가 다 방음이 돼 있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그렇죠.
가벽 안에다가 이제 시공을 해주는 거죠. 가격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로폼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이거 폴리에스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정확한 금액대가 뭐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도나 몇티 이 두께에 따라서 금액대가 틀려요. 회배로 따지게 되면 회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이라고도 하고 회배라고도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회배는 가로 세로가 1m를 회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은 1.8, 1.8.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자재를 팔 때는 회배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배당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뭐 싼 거는 3,000원부터 비싼 거는 몇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음제를 어떤 재질로 어떤 밀도를 가지고 어떤 두께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원하는 밀도와 원하는 두께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거다 뭐 데시벨 측정을 해서 이 정도 소리를 막아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방음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풍화되는 재질들이 되게 많아요. 이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풍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유리섬유나 이런 것들은 풍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안 쓰는 건데 그다음에 스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접촉이나 아니면은 기온의 차이 아니면 대기질에 무슨 오염된 뭐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들로 해서 풍화돼 갖고 비산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 쓰고 안에 넣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방음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스펀지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이 있다는 거는 얘는 바깥에 붙이는 붙여도 그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화면으로 봐서 모르겠는데 만지면 딱딱해요. 그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 타일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내장재도 외장재로도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인테리어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방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벽 세우고 또 할 바에야 그냥 이런 걸로 해서 포인트를 살리면서 방음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용도로 그거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용도로 이거를 시공을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몇 데시벨이 소음으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발생되는 그 소음에 맞춰서 방음제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방음제를 했어요. 싸게. 그 방음제가 예를 들어서 50데시벨밖에 못 막아줘요. 근데 나는 100데시벨을 내뿜으면 방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측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시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박 대표님이 이거 방음제 자재 과연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배치해 놓은 자재들이나 소개해 드릴 거 많으니까 한번 다음에 계속 설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